경찰과 소방 진짜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네, 경찰과 소방대원들은 어린이날 대체 공휴일이었던 지난 6일 오후 5시 20분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15층 옥상에서 한 남성이 난간을 서성대고 있다, 투신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해당 옥상은 평소에 개방되어 있어서 건물에 상주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외부인들까지 자유롭게 드나들었는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갈 수는 없고 별도 통로로 걸어 올라가야 접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곧바로 출동했고요. 옥상 난간을 뛰어넘어서 투신하려는 20대 남성을 구조하고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파출소로 인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투신 소동인 줄 알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20대 투신하려고 하는 남성을 소방과 경찰이 구조한 사건인 줄 알았죠. 경찰에 인계를 했는데 20대 남성이 경찰한테 제가 평소 먹던 약이 든 가방을 옥상에 놓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그 약가방을 찾으러 옥상에 갔는데 약가방뿐만 아니라 거기에 20대 여성의 시신이 있었던 겁니다. 일단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자초정을 추궁을 했고, 그래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서 본인의 여자친구였고 그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저 남성을 긴급 체포했는데요. 이 사건 장소는 영화관이 위치한 건물입니다. 원래 이 두 사람이 그 위에 옥상에서 자주 데이트를 했었다고 해요. 두 사람은 중학교 동창 사이고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서 라고 합니다. 일단 남성이 언급한 약, 보통 약이 든 가방을 두고 왔습니다 하면 경찰 입장에서는 마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아니었고 그냥 본인이 복용하던 약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좀 너무 좀 안타깝고 화가 나는 건 이 범행 장소가 8년 전에 발생했던 강남역 살인사건 현장에서 500m 떨어진 곳이어서 8주기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걸 앞두고 더 충격을 던져준 사건입니다. 자, 계획범죄입니다. 계획범죄.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경동맥 찔렀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일단 이 표현은 일단 유족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실 테니까 네. 자주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을 했습니다. 자, 좀 놀라운 거는 이 범인, 이 서울 시내에 있는 좀 명문 사립 의대 재학 중인 의대생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수능 만점자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이 경동맥, 그러니까 부상을 입으면 좀 사망할 수 있는 급소를 지금 찔렀고 그것 때문에 과다출혈로 숨진 것으로 지금 확인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의대생이기 때문에 그런 급소도 알 그렇죠. 거고 의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근육이 있는데 이건 작정하지 않으면 글로 공격하기는 어렵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계획범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계획범죄 부분은 뭐냐면 2시간 전에 경기도 화성에 있는 대형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했다고 하고요. 여자친구를 불러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계획적인 어떤 범행이 아니었나 추측되는 부분입니다. 알고 휘둘렀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위를? 네. 자, 저희가 저렇게 피의자를 블러를 치고 모자이크를 치고 했지만 이미 다 신상이 공개가 돼서 알고 계실 거예요, 누군지. 수능 만점자 출신의 서울의 명문 의대생. 자, 오늘 영장 실질심사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장면 잠깐 보고 가시죠. 혐의 사실 인정하세요? 범행 왜 한 겁니까? 언제부터 범행 계획하셨어요? 피해자나 가족분께 할 말씀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왜 살해하셨습니까? 헤어지자는 말 듣고 살인 계획하신 겁니까? 일부러 급소 노린 겁니까? 유족에게 할 말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자, 지금 저자인데요. 박 교수님. 네. 이 수사당국이 말이죠. 어차피 지금 이렇게 신상이 다 공개가 된 마당에 빨리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열어서 공개를 하는 편이 더 다른 부작용을 좀 조기에 차단하는 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게 도리어 더 사람들이 검색을 통해서 더 그러니까. 자세한 거를 파헤치고 궁금해하고 이런 게 차라리 더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또 죄가 너무 중하잖아요.
정말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는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를 했고, 그리고 또 이제 공부를 너무 잘하는 수능 만점자 정말 아무나 하나요? 공부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이제 학생들이나 뭐 부모님들로서는 더 충격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예로부터 너무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수능 만점자기도 하고 의대생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범행 4개월 전에는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외국 프로그램에 갔다 오면서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의료란 정말 전 세계 어디서나 사람을 돕는 따뜻하고 의로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수능 만점을 받아서 장학금을 받을 때는 장학생으로서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하겠다라고 밝힌 적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환자를 가족처럼 생각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외과 의사가 되겠다.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다. 롤모델은 이국종 교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살인을 해버렸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이국종 국군 대전병원장 이 얘기 듣고 얼마나 진짜 가슴이 털렁 내려앉으셨겠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사실 저도 이걸 보면서 아까 조금 전에 앵커가 신상공개 얘기를 하셨는데 예. 사실 인터뷰도 너무 많이 했고 수능 만점자라 이미 다 압니다. 예. 저희가 말을 못할 뿐이고. 네. 그래서 저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정도의 잔혹한 범죄라면 신상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이 남성에 대해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현재 다니는 의과대학의 평판은 대체적으로 보면 일단 실질적으로 안다는 사람들의 진술은 뭐 조용하고 공부 잘하고 그리고 뭐 그냥 무난하게 친구 있고 무난하게 학교 생활하는 그런 무난한 학생이었다 정도였는데, 지금 일단은 저 20대 남성이 다니는 대학의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들이 왔습니다. 기수열애된 누구누구 하나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 욕설이고요. 작년 실습 때 다른 사람들한테 있는 대로 피해주고 다녀서 사람 취급 못 받았다. 애초에 평판이 X도에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사실 확인이 정확하게 되진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복수의 재학생들에 따르면 이 최 씨가 본과 1학년인 2020년 성적 등의 이유로 유급한 이후에 동기들하고 좀 소원해졌다. 이 부분 정도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박상희 교수님, 네. 저희 지금 채팅창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 일부가 살인자는 살인자일 뿐이지 무슨 수능 만점자니 뭐니 이런 수식어가 뭐가 필요하느냐. 그럼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네. 자, 그런데 수능 만점을 받고 정말 모범 생소리를 듣는 자가 이런 일을 벌이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놀라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도대체 이거 무슨 원래 막 뭐가 부글부글 했던 인간일까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대학교하고 좀 근접한 곳에서 상담을 오래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명문대생들이 우리나라가 초중고 동안 정말 공부 잘해라 이런 학습 중심의 성장만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공부를 잘하는 것과 인성이나 사회성이나 정서 발전이 잘 돼 있는 것과 같은 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실은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나 좋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하지만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나 인성적 문제, 사회성 문제를 가진 학생들을 저는 상당히 많이 만났다는 거죠. 근데 이번 사건이 마치 그런 어떤 발전이 덜 된 정서적인 부분이 터져버린 최고봉 사건이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살인 사건이기 때문에 더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이렇게 학습, 대학, 입시만 중요시하는 우리 사회에 분명히 울릴 경종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백다현 아나운서.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 신상 공개를 이걸 막 안 하다 보면 이런 부작용이 생겨요. 결국은 이 불똥이 고인, 피해자에게까지 튀어서 지금 유족이 등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 씨의 SNS 계정과 신상 정보가 특정되면서 동시에 피해자의 신상 정보도 함께 알려진 겁니다. 친언니라고 밝힌 여성은 동생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SNS에 동생이 억울하게 살해당했다. 어느 날 동생이 헤어지자고 말했는데 최 씨가 갑자기 죽고 싶다면서 옥상에서 수차례 뛰어내리려 했다. 동생은 착한 마음에 최 씨가 죽으려는 걸 막다가 이미 예정돼 있던 계획 범죄에 휘말려 죽임을 당했다. 저희 가족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면서 동생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잠들 수 있게 동생에 관한 억측은 자제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계정에는 너무 착하고 좋은 누나였습니다. 좋은 일만 있어도 모자랄 만큼 천사 같은 친구였는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댓글들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고인의 언니분 동생 갑자기 헤어지자고 통보했더니 갑자기 죽고 싶다라면서 옥상에서 여러 차례 뛰어내리려 했다. 박 변호사님. 네. 이게 말이죠. 저희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부산 20대 추락사 네. 그 여성 사건도
그 남자친구라는 놈이 결별을 통보하니까 나 떨어져 죽는다. 막 맞습니다. 똑같아. 맥락은 거의 똑같습니다. 아마 집착을 하거나 아주 강렬하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되는 걸로 보이고, 지금 구속 여부는 아마 곧 결정이 날 겁니다. 오늘 밤 결정 날 건데, 살인 사건입니다. 계획 범죄고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런 얘기는 했다고 해요.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예. 국선 변호인이 계획 범행은 맞는데 오랫동안 계획한 건 아니다. 근데 이게 더 나빠요, 사실은. 그렇죠. 그 단시간에 계획해서 범행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